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 출범 한 달 전 이젠 결정해야 할 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7월 1일이면 4세대 실손이 출범하잖아요. 출범하면 이제 더 이상 3세대 실손은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실비 가입하지 않으신 분, 또 아직까지 1세대, 2세대 실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금융위 보도자료 통해서 간단히 4세대 실비 설명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3세대, 4세대 실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간단하게 좀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방향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4세대 실비 출범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일단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라고 이게 첫 번째로 만들어 놨네요. 근데 사실 이제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보장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장이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요 밑에 적정한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 금액은 인상 이렇게 작게 써놓고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표기를 좀 해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이 좀 줄고 보장이 좀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도 인하가 된다. 보험료 기준을 보시면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밑에 게 4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40세 남성 기준 보험료 비교를 했을 때 1세대 실비 대비 4세대는 뭐 2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2세대는 9,000원, 3세대 실비와는 1,25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만큼 4세대 실비가 저렴하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세대, 2세대에서 3세대 넘어올 때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3세대에서 4세대로 갈 때는 한 10% 정도 보험료가 좀 줄어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무튼 보험료가 좀 줄어드니까 이 실비보험을 길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100세까지 실비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는 않다. 그 정도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의료 이용량이 많은 분들은 할증이 되고 없으신 분은 할인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비급여예요. 비급여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따라서 많이는 플러스 300%까지 오를 수 있고 또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할인은 작년에 10,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 할인이 돼서 9,500원이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라 그랬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폭에서 할인을 좀 해주겠다. 그 내용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고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극소수의 일부 인원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는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할증되시는 분은 실제 보험 가입자 중에서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좀 할인 쪽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유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중증 질환자나 의료 취약계층 등은 또 이런 할증이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5년으로 조정된다. 그래서 재가입 주기죠. 재가입 주기가 예전에는 15년이었는데 그걸 5년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비교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면 왼쪽 3세대 실손, 오른쪽 4세대 실손이고 3세대는 보험료 차등제가 없었죠. 내가 얼마를 사용하든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혹시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차등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차등을 적용하겠다. 비급여 사용량 기준으로 많이 쓰면 보험료를 많이 올리겠다. 플러스 300%였으니까 보험료가 4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장 체계가 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기본 보장에 급여, 비급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이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4세대 실손은 기본 보장에는 급여만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비급여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비급여 사용량에 따라서 특약 보험료를 이제 올리고 막 할 수 있겠죠. 많이 사용했으면 특약을 이제 많이 올릴 수 있고 이렇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장 체계를 좀 변경을 해놨고요. 보장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9개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 입원 통원 약제, 상해 입원 통원 약제 3개,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 3가지에서 총 9개인데 4세대 실손은 이제 4개로 딱 줄어요.
기본형으로 급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급여가 질병급여가 있고 상해급여가 있고 특약으로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원이 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담보는 4개로 좀 간단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밑에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기부담금이 3세대 실손의 선택형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 10%, 비급여의 20%,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은 30%였죠. 근데 이제 4세대 실손에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3대 비급여 특약 수준인 30%로 다 내렸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0%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급여도 10%에서 20%로 전부 다 한 10% 정도 자기부담금이 올라갔다. 그래서 병원비에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대신 보장을 좀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보험료 수준은 3세대 실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3% 정도, 이게 보험연구원에서 계산한 치가 10.3%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해야 3세대 실손을 15년간 유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3세대 실손이 4세대 실손보다 보장이 좋죠. 물론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3세대 실손 정도는 보험료를 길게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장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4세대 실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렇다고 4세대 실손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 특히 60세 넘어서 70세, 80세 넘어서 실비보험료 감당하기가 조금이라도 어려우신 분한테는 이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갱신폭도 오히려 더 작아질 거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3세대가 더 낫다. 4세대 실손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실비보험이 아직 없으신 분은 일단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7월 후엔 4세대 실비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3세대 실비 가입을 못 하세요. 그래서 3세대 보장이 일반적으로는 가입자에게 4세대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냐라고 말씀드려보면 병력이 없으시고 치료료가 없으시다. 그럼 온라인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하시죠? 제 영상 4편 영상 보시면 가입하는 방법 나오니까 보험 담화와 통해서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병력이랑 치료력 그리고 과거의 보험금 청구력 때문에 온라인 가입이 어려우시면 설계사 도움을 받으셔야죠. 물론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실 때는 실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보험 하나 더 가입하더라도 일단 실손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세대, 2세대 실비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보험료 갱신폭이 걱정되시는 분,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하나 만들어 드렸지만 1세대 실비 갱신된 게 6만원에서 최근에 16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린 적이 있잖아요. 60세, 70세 넘으시면 이제 보험료가 되게 많이 오르실 거예요. 1세대, 2세대 실비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한테 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한 달 내에 결정을 하시고 넘어오시려고 하시면 넘어오자. 그렇다고 무조건 다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나는 보장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1, 2세대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으시지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넘어오시는 게 좋죠.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1세대 실비에서 3세대 실손으로 저도 넘어왔고요. 왜 넘어와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7월이 지나면 3세대 실비로 이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전환을 하려고 해도 4세대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전환 시점부터 우리가 전환을 딱 하면 그때부터 3세대 실비에 새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3세대 실비를 15년간 같은 보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년 재가입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5년 후에 재가입될 때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가입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넘어오시면 지금부터 15년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오고 싶으신 분은 실손 전환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전환제도 활용하면 부담부 없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심사죠. 3세대 실비로 바뀌면서 조금 더 보장이 확대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신경정신 쪽 치료, 그런 쪽 약 드시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웬만해선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회사별로 실손 전환 제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선심사를 넣어 보시고 잘 가입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해지를 하고 넘어가셔야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해지를 먼저 해버리고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잘 안 돼. 그리고 부담보가 됐네?
할증이 되네, 유병자로 가야 되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해지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93편 영상 보시면 온라인으로 선심사하는 거 그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2세대 실비에 가입하신 분 중에서 뭐 3년 갱신이 아니고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에 가입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아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어차피 15년 재가입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할만 하시면 보험료 크게 부담 안 되시고 보장이 괜찮으시면 그냥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15년이 됐을 때쯤에 당시 판매하고 있는 실비 4세대나 5세대 실비로 자동 전환하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 지금 3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시고 지금부터 3세대 실비를 15년간 보장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 경우는 3세대 실비로 전환하면 보장은 좀 작아지지만 보험료가 일단 많이 낮아지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낮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낮은 보험료로 유지할 수도 있고, 지금 전환하면 2021년부터 15년 동안 3세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대안보다는 4세대나 5세대 실비로 넘어가는 시점이 훨씬 뒤로 가겠죠. 이거는 뭐 가입 시기가 2015년이면 2030년부터는 4세대, 5세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가 특별히 좋고 뭐가 특별히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병자 실손 그리고 노후 실손은 이번 4세대 출범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범에 영향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꼭 뭐 한 달 내에 가입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아니니까 고지 의무 기간 같은 거 잘 생각하셔서 편하실 때 가입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중요 내용은 이 정도로 다뤄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결론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달 내에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세대, 2세대 실비 유지하시려면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좋은 보장이 좋다, 나는 보험료 낼 형편도 넉넉하다, 그러면 1세대 실비보다 보장 좋은 거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보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장보다 유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는 한 3분의 1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보장보다 유지를 선택할 소비자라면 3세대 착한 실비로의 전환도 아주 좋은 대안이다. 3세대 실비 나쁜 실비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만 제 다른 영상도 많이 참고하셔서 잘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